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사람을 위한 투자를 통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위한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죠.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계호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8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6개월이 좀 지나가는데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직접 농정을 해보신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8월 10일 취임을 했으니까 취임한 지 6개월 조금 더 이제 지났네요. 그동안 워낙 현안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요. 네. 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제가 국회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늘 발언했던 내용들이 또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 참 많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예. 이 장관으로서 가장 이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어떤 것들이 이제 궁금한데요. 많으시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주시죠. 문제는 우리 농촌의 기본을 좀 튼튼히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냐면 현재 지금 농촌의 청년 농업인이 1%가 채 안 됩니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청년이 없는데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 직불금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직불금이 이 농촌의 소득 보장이 이제 취지인데 기본적인 농촌 경제 안정과 소득 보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쌀 중심, 또 대농 중심 이렇게 돼 있어서 농촌 경제 전체를 담보하는 지탱해주는 그런 소득 안정 기능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세 소농들도 배려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농촌 경제의 바탕을 튼튼하게 지탱해 나가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로 직불금 제도를 개편을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공익형 직불금입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계속해서 관련된 법안도 대표 발의를 하고 또 취임사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청년농 육성과 함께 두 번째 중요한 그런 정책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현안을 하나하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직불제 이제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쌀 직불제에서 쌀이 빠지고 이제 거의 앞에 공익형이 들어왔네요. 지금까지 이제 직불금의 한 80% 가까이를 쌀 중심 쌀에 지급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밭작물을 포함해서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려면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직불금을 지급을 해서 이 모든 농민들이 고루고루 정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편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 외적 기능, 소위 환경 보존이랄지 농촌 어떤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공동체 유지 기능이랄지 또 식량 안보에 대한 기여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 보전이 되는 보상이 되는 그런 제도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공익형 직불금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우선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기본 지급금을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경작 면적을 논밭 구분 없이 통합해서 경작 면적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하는데
추가 지급은 영루진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비례 방식이 아닌 네. 하우상 중 정도로 보통 하우상박이라고 얼른 이제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하우상중 정도로 해서 역진성을 좀 두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잘 시행됐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영세농이라든지 워낙 또 그런 농가들이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 즉 예. PLS라고 하는데 이게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정하고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건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반기고 있는데 바람직하죠. 예. 농민들은 이제 준비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 그렇지 못한 데서는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굉장히 하는데 농가 부담이 크고요. 네. 크게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사전에 다양한 보완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해당 목록이 되는 농약 수를 대폭 확대를 했고 네. 또 농가에서 이제 농약을 칠 때 시비를 농약 시용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농촌 지역 경로당이죠. 경로당 일제 순회 교육, 전수 교육을 다 했습니다. 네. 쭉 돌면서 관계 공무원들 또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묶어서 다니면서 꾸준히 교육을 해왔고 해서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은 큰 어려움 없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은 가급적이면 계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내년 정도부터 완전하게 이제 농촌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금년도 시행을 합니다. 네. 하면서 지적이 되면 일정한 출하 조정 시기를 둔달지 이렇게 해서 농약에 대한 이 말하자면 그 위험성을 좀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출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지도 중심으로 계도 중심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농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네. 생산 단계에서 큰 문제 없이 현재 지금 농작물들이 출하가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로컬 푸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 내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서 농식품부가 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활로를 열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로컬 푸드라는 게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의 대량 소비처에서 소비터로 가자. 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푸드플랜이라고 하죠. 그 푸드플랜은 로컬 푸드 공급 체계를 통합한 것이다. 총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량 소비처가 이제 흔히 보면 공공기관, 또 학교, 군,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남의 나주 혁신도시에 15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 네. 전남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로 공급을 해 나가는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다른 혁신도시에도 같이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군부대는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결과를 봐가지고 전국의 모든 군부대 그 주변 지역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국방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부분 이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학교에도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농업도 IT 기술이 이제 융합되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팜 산업이 뭐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장관님은 이 스마트팜 산업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스마트팜은 뭐 시대의 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우리 농촌이 과소화되고 고령화되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원활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I가 도입된 네. 그런 스마트팜이 이제 정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유리 온실이나 비닐 온실을 뭐 생산하는 기자재 공급하고 뭐 또 거기에 돼 있는 관련된 기계 부품 뭐 이런 부분은 뭐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데 다만 문제는 운영하는 운영 기술, 네. 운영 체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거기에 같이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체제는 지금 당분간 네덜란드산을 수입해서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계속 스마트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경험들이 집적이 되고 또 재배 그 과정들에 계속 모아져서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될 때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네. AI가 작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AI가 인공지능을 네덜란드 인공지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네. 과연 우리 농업 현장에 그대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가 꾸준히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스마트팜이 이제 빨리 뿌리를 내려야죠. 우리도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작년부터 스마트팜 밸리라고 해서 대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대형 사업 중심으로 나가고 4군데를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작년에 2군데 했고 올해 2군데 하고 금년까지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스마트팜을 개발을 하고 그 스마트팜을 청년농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이제 형식을 갖춰가고요. 거기에 운영 기술과 기자재에 대한 테스트 베드를 같이 운영을 해서 거기에는 기업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네. 기술력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종합적인 플랜 하에서 체계적으로 현재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청년 농들이 많이 이 얘기를 뭐 알고 있겠지만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식품 산업 성장에서 사실은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도 사실은 그 농식품부가 신선식품 수출이 많이 늘었다 예, 이런 예. 얘기가 많이 기사화됐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수출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1월 달에 보니까 이 작년 1월하고 비교해서 한 6%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네. 6억 불 정도가 수출이 됐고요. 작년에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방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산 신선 농산물이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 대표적으로. 또 그 외에 이제 야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뭐 중국 시장을 다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산물들이 우리 신선채소 특히 나가는 것은 뭐 가장 높은 가격에 네. 그것도 가장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에 우리 농산물 수출의 중점은 우선 신선채소를 시장을 좀 확대하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가공식품은 이제 라면을 비롯해서 분유 또 유제품 뭐 이런 품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워낙 뭐 세계적인 상품이고 세계 1등 상품들이니까 현 추세를 뭐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K-팝과 함께 K-푸드가 한류를 타고 좀 더 성장해 나갔으면 한 바람입니다. 예. 예,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 그나마 참 그래도 다행인 건 이쪽에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고 예, 예.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작년 말 보니까 한 9만 명 정도가 농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1월 달은 보니까 좀 더 늘었더라고요. 그 두 부류를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대 이상은 귀촌자들, 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농촌을 뭐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또 그 거주 공간 속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뭐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30대들은 정말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이 도시에서든지 무슨 일자리든지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농촌에서 농업을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을 네. 농촌에서 찾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수 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셨다고 하시던데 앞으로 이건 사업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태양광 에너지는 뭐 시대의 어떤 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정부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하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농촌 현장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산하고 산에다 뭐 산지 태양광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갖고 있는 부작용이 또 꽤 많습니다. 산을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나무를 베고, 그렇죠. 환경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산지 태양광은 뭐 거의 허가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걸 일시 사용으로 바꿔서 그 기간을 8년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거의 뭐 경제성이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산지 태양광 문제는 해결을 했고, 주로 이제 그동안에 그 후로 다시 부각된 게 이제 수상 태양광. 네. 그 전국에 899개 저수지 중심에 거기에다가 뭐 수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뭐 경관 문제, 기능성 문제, 저수지 기능성 문제, 또 뭐 심지어는 뭐 오해기는 합니다만은 환경 오염에 이르기까지 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해 와서, 그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라. 네. 라고 이제 좀 방향을 바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영농형 태양광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우량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 뭐 창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소위 이제 거주 공간도 있을 수가 있고, 축사도 있고, 그런 데다는 자유롭게 그 건축물 부속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걸 길을 열어주고요. 앞으로 과감하게 아까 영농형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갈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가장 주목할 이슈 중에 하나가 농어촌 특별위원회 출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인 것 같고요. 예, 예. 올해 4월부터 출범하게 되나요? 작년에 이제 농특위라고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농특위법이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 준비를 하고 있고, 출범은 한 4월 정도는 출범을 시키자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사무기구를 비롯한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4월 중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저는 농특위를 이제 그 농특위 설치법을 대표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네. 뭐 제 외에도 뭐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그런 법안들을 같이 이제 같이 병합 처리를 했는데, 만들 때 기본 취지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농특위를 만들어 놓으면 우선 농업 정책을
이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위원회에서 뭐 보고하고 또 뭐 참여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정부 내에 여러 관련된 부처 장관들 그리고 농업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논의를 함으로써 농업 정책에 대한 국민 전체적인 어떤 공감을 확보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농특위는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농업 정책들 심의하고 또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뭐 제반 어떤 정책적 뒷받침을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업 정책 결정의 최상위 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앞에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이게 참 큰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오긴 하는데 예.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현황이 아주 심각할 정도의 청년 농업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소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0세 이하의 농업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해가지고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3년 동안. 네. 이 제도는 뭐 파격적인 제도로서 네. 상당히 농촌의 청년들을 끌어들이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농 기반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범위 내에서 논밭 마련하는 그런 융자를 아주 초절히 융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정책 지원, 또 카운셀링 뭐 지속적으로 도와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주택 지원 사업도 같이 올해는 4개소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한 30개 정도 청년 농업인들이 30명 정도가 네. 합쳐가지고 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적극적인 뭐 단지 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주택 자금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드리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계획은 뭐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장관을 하는 동안은 우리 농촌에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고 또 이 농정의 어떤 종합적인 틀을 꼭 만들어 놓고 국회로 복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청년 육성과 공익형 직불금 제도입니다. 네. 두 가지는 올해 꼭 상반기 중에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저는 저 개인적인 부담을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직을 잘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게 되면 또 보건복지 정책에 또 뭐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뭔가 의미 있는 의정 생활을 하도록 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과 농촌을 만들겠다. 바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조한 핵심 과제인데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첨단 기술이 만난 스마트 농업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하고요. 또 소규모 농가도 마음 놓고 농업할 수 있는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모든 좋은 성과를 거둬 농촌 발전을 통해서 우리 경제도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이계호 장관님 고맙습니다.